반려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오늘은 동물법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법조항은 여전히 재물 취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사례를 예시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8일 부산지방법원은 타인의 반려견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를 가지고 탕제원에 가서 4만 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죽인 피고인 김씨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오선이의 가족과 동물보호단체는 절도죄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씨를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범죄 중 어느 죄로 기소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추측컨대 검사는 보호자가 오선이를 분실한 상태였고 또 피의자가 그와 같이 주인이 없거나 잃어버린 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을 하여 오선이가 피해자의 점유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절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기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오선이를 데려가 죽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8조가 나오는데요. 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거나 판매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번 유실, 유기동물. 제46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지금은 이제 3년에서 3천만 원으로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죠. 참 열받는 게 반려동물의 재물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형법하에서 이번 사건을 타인의 그냥 재물에 손해를 끼친 범죄 가운데 하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적같은 거죠. 예? 따라서 절도죄와 점유 이탈물 횡령죄 법리 내에서 당부를 판단해야 했을 법원과 검찰의 법리 구성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이는 국회가 헌법, 형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재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이 사건을 개 식용 문제 또는 동물의 지위 문제가 아니고 오롯이 타인이 반려동물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씨 이 새끼가 죽인 대상이 동물이어서 또는 개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8년 5월경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동물법 컨퍼런스에서 해외 동물법 전문가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법에서 반려동물을 비반려동물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한 자는 비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한 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의 처벌을 받게 되죠. 이제 사회가 반려동물은 인간에게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동물의 위해를 가한 자의 책임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하에 논할 때 그의 행위가 다른 인간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했는지를 따져 그 책임 수위를 정하는 것은 어쩌면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지만 사실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 돼요. 그 비반려동물은 보호의 가치가 낮다거나 반려견이 아닌 개는 식용이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반려동물의 지위 또는 보호에 관한 논의는 그 농장동물, 그 야생동물 등 그 비반려동물과 독립하여 별도로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 반려동물이 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정서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 타인의 불법 행위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 당연히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예? 청구할 수 있듯이 그 타인의 반려동물을 위해 위해를 가한 자는 동물을 학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가족을 해쳤다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피해자의 권리가 국가가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예? 그 이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서 동물권 또는 그 국가의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형법과 민법에서는 최소한 반려동물이라도 그 지위를 재물이나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 형법 또는 특별법으로 반려동물이나 그에 준하는 동물에 대한 그 범죄를 더욱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겠죠.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은 동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로 보다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형.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김 씨의 요구에 따라 오선이를 직접 죽이고 개소주로 만든 탕제원의 업주죠. 네, 업주. 그 오선이가 김 씨의 강아지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업주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하고 게다가 그 동물이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강아지인데 최소한 그 사람이 그 강아지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죽이는 것이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예? 씨발 새끼야. 어? 아, 역 같은 법. 그런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강아지를 도살하는 일 그 자체는 별다른 일이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혹시 누가 키우는 개라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사건의 경우 그나마 대상이 반려견이었으므로 사건 발생 후에라도 범인이 체포되고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지만 그 보호자가 없는 유기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장에서 뜬장에서 개 경매장에서 개 농장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면 아주 젖같고 괴롭고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그동안 그 또라이들이 맨날 외치는 거 있죠. 그동안 닭이나 돼지는 먹어도 되고 왜 개는 안 되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 병신 같은 질문 때문에. 그 질문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은 모든 평등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누군가의 가족이 개를 죽여서 가공하는데 고작 4만 원이면 충분하고, 누군가의 가족이 개를 죽이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현실을 바꾸려면 이것이 훨씬 시급하지 않을까요? 양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젖같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반려동물과 점유 이탈물이라는 이 두 단어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조화스럽지 않습니까? 예? 끝으로 끔찍한 범죄로 가족을, 오선이를,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